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할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통찰. 순간적으로 하고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시나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부터 청진기,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십자나사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범한 아이디어로 역사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봐요. 자,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통찰을 찾는 비법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섹션 1. 통찰이란 무엇인가? 통찰,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하죠. 사전적 의미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또는 시행착오 없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통찰, 그냥 갑자기 뇌에 불이 켜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통찰은 깊은 고민, 끊임없는 관찰, 그리고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떠오르는 순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통찰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퍼즐처럼 맞춰질 때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이런 통찰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과학부터 일상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통찰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섹션 2. 통찰의 과학적 기원. 술탄의 바나나 실험. 통찰에 대한 과학적 이야기는 20세기 독일의 게슈탈트 심리학자 볼프강 쾰러로부터 시작됩니다. 쾰러는 동물의 문제 해결 능력을 연구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실험이 바로 침팬지 술탄의 바나나 실험이에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배고픈 술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바깥에는 맛있는 바나나가 놓여 있어요. 쾰러는 술탄에게 2개의 짧은 막대기를 줬죠. 이 막대기는 각각으론 바나나에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지만 연결하면 충분히 길어지는 구조였어요. 처음에 술탄은 막대기 하나로 바나나를 끌어오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다른 막대기로도 시도해봤지만 역시 안 됐죠. 그러다 술탄은 잠시 멈췄고 갑자기 2 막대기를 결합해서 길이를 늘리더니 바나나를 성공적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쾰러는 이 과정을 통찰학습이라고 불렀어요. 술탄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갑작스럽게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은 거죠. 이 실험은 통찰이 단순히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통찰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재조합되는 순간에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술탄은 막대기를 이미 사용해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을 떠올린 거죠.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깨달을 때요. 여러분은 이런 통찰의 순간을 언제 경험해봤나요? 섹션 3. 엘리베이터 속 거울 문제를 재정의한 통찰. 자, 이제 일상으로 와볼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서 지루했던 적 있으신가요? 층수 버튼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왜 이렇게 느려? 하면서 짜증냈던 경험요. 이런 문제를 기발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회사 오티스의 이야기입니다. 오티스는 초창기에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려서 고객 불만이 많았어요. 당시 임직원들은 기술을 개발해서 속도를 높이자 라는 생각만 했죠. 그런데 속도를 높이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모두가 기술적 해결책에만 매달려 있을 때 한 여성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여성은 엔지니어도 디자이너도 아니었어요. 바로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던 직원이었죠. 그녀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면 어떨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거울을 설치하자 사람들은 느린 속도를 느끼는 대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화장을 고치거나 옷매무새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지루했던 시간이 갑자기 유용한 시간으로 바뀐 거죠. 결과는요? 고객 불만이 뚝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통찰의 핵심을 보여줘요.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오티스는 속도라는 기술적 문제에 갇히지 않고 고객의 경험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비슷한 통찰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섹션 4 청진기의 탄생 필요에서 나온 혁신. 다음은 의학계의 혁신을 가져온 사례예요. 바로 청진기의 탄생입니다. 19세기 프랑스, 내과 의사 르네 라이네크는 환자의 심장과 폐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 환자였죠. 당시엔 의사가 환자의 가슴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는데 여성 환자에게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었어요. 라이네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종이를 돌돌 말아서 환자의 가슴에 대봤어요. 놀랍게도 소리가 훨씬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고무 튜브와 지분부를 결합해 지금의 청진기와 비슷한 도구를 만들었죠. 이 청진기는 의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심장과 폐 질환을 진단하는 데 획기적인 도구가 된 거예요. 라이네크의 통찰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절박한 필요에서요. 그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깨고 일상적인 도구인 종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사례는 통찰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면 주변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섹션 오안데스의 예수 외교적 통찰의 힘. 통찰은 기술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빛을 발해요.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세워진 안데스의 예수 동상 사례를 볼까요? 두 나라는 우정을 다지기 위해 이 동상을 세웠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도록 설계되다 보니 칠레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며 불만을 터뜨렸죠. 이 갈등을 해결한 건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는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하는 건 그 나라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칠레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동상을 새롭게 받아들였고 갈등은 사라졌죠. 이 사례는 통찰이 관점의 전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기자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어요. 여러분도 갈등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섹션 6 수세식 변기 일상의 혁신. 이제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발명으로 가볼게요. 바로 수세식 변기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시계공 알렉산더 커밍스는 좌변기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했어요. 당시 좌변기는 다리만 편할 뿐 냄새는 여전히 문제였죠. 커밍스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그는 변기 아래에 S자 파이프를 설치해 물이 고이도록 만들었어요. 이 물이 냄새를 차단하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죠. 이 발명은 1775년에 특허를 받았고 현대 수세식 변기의 원형이 됐어요. 커밍스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시계공이었죠. 하지만 그는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창의적으로 해결했어요. 이 사례는 통찰이 전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면 새로운 해결책을 고민해보세요. 섹션 7 게스 청바지 욕망을 읽은 통찰. 다음은 패션계의 통찰이에요. 1990년대 게스 청바지는 전 세계 여성들을 열광시켰어요. 왜였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청바지를 팔지 않았어요. 여성들의 욕망을 팔았죠. 게스는 허리둘레 24인치 미만 여성만 입을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어요. 이 말은 곧 게스 청바지를 입는 여성이 날씬한 몸매의 상징이 된다는 뜻이었죠.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사이즈 제한을 풀면서 브랜드의 매력이 약해졌죠. 이 사례는 통찰이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읽는 데서 나온다는 걸 보여줘요. 게스는 여성들의 자존감과 열망을 제품에 투영했어요. 하지만 그 통찰을 유지하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케팅이 마음을 움직였던 적이 있나요? 섹션 8 십자나사 작은 변화의 큰 파급 효과. 이제 아주 작은 발명으로 가볼게요. 바로 십자나사입니다. 미국의 전파상 직원 헨리 필립스는 일자 나사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고민했어요.
일자 나사는 홈이 쉽게 망가져서 수리할 때 골칫거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필립스는 일자 홈에 새로 홈을 추가해 십자 모양을 만들면 힘이 더 잘 전달될 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이 간단한 변화는 나사와 드라이버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고 오늘날 필립스 나사는 전 세계에서 사용돼요. 이 사례는 통찰이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필립스는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끊임없는 고민으로 세상을 바꿨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불편함을 개선해보세요.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섹션 9 주름 빨대 사랑에서 나온 통찰. 다음은 따뜻한 이야기예요. 일본의 한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아들이 우유를 마시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누워서도 우유를 마실 수 없을까 고민했죠. 그러다 빨대에 주름을 추가하면 아들이 쉽게 마실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이미 주름 호스가 산업에서 쓰이고 있었던 터라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탄생한 주름 빨대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돼요. 이 사례는 통찰이 공감과 사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고 이는 모두에게 유용한 발명으로 이어졌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섹션 10 외부 엘리베이터 상식을 깬 통찰. 마지막 사례는 미국 샌디에이고의 엘 코르테즈 호텔 이야기예요. 호텔을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했는데 각 층의 객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문가들이 고민했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중 한 인부가 말했죠. 엘리베이터를 건물 밖에 만들면 되잖아요. 이 간단한 제안은 세계 최초의 5개 전망 엘리베이터로 이어졌어요. 항구를 바라보는 멋진 뷰까지 선사하면서요. 이 사례는 통찰이 상식을 깨는 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인부는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죠. 여러분도 고정관념을 깨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땠나요? 통찰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아이디어를 낸 순간들이에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통찰을 찾아보세요. 작은 불편함, 타인의 필요,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창의성을 깨울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PDF 파일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